지난주 저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지사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윤건영 의원은 그 진술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만났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번에 불과했을 것,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역시 지난해 1월에 만난 건 사실인데 친명계 의원들의 소개로 만난 것이지 유동규의 소개로 만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전해드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오늘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민주당에서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적으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윤건영 의원을 2017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경기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2번이나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를 도지사실에서 3자 3명에서 만났을 때는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도 있었다. 그래서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2차례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그때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기도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관광공사 기획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윤 의원을 만났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2021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그 즈음 정진상 씨에 의해서 윤건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소개해줬고, 이는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지지가 좀 약한 친문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이 정도면은 꾸며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걸 가지고 저런 진술을 받고서 이제 검찰이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과연 2019년에 청와대의 그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하고 윤건영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그 지사 사무실에서 3사람이 만났다는 걸 또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동규 씨가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 유동규 씨는 지금 3자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도 별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그날 뭐 자기가 마중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네네네. 의원을. 그런 것까지 보면 아마 검찰은 이미 여기서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건 다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뭐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증거로서 뒷받침될 거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1월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에요. 네. 그만둔 뒤에 아무 무직 상태에서도 이런 일을 수행했구나 하는 거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캠프에 없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캠프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렇게 정진상 그 당시 실장의 이러저러한 지시를 받아서 이른바 미션을 수행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강 대변인 어떻습니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유동규 씨의 발언이 더 무게가 있다, 더 진실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윤건영 당시 의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윤건영 의원의 손을 잡고 싶었을 터인데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유동규 씨가 했을까? 글쎄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의원들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에서 유동규 씨를 윤건영 씨가 2번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생판 처음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안은 한 사람을 만난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의 신뢰가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정황상 정치 상식으로 볼 때 안 맞는 구석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는 시종 일관 대장동 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죠.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성남시 고용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자, 저렇게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깨림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문재인 쪽 의원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걸 알려지면 문재인 지지층에게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이나 입지를 자꾸 부정하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나 그 캠프 그룹에서 상당한 위상,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 줄 정도의 위상과 입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유동규가 실세가 맞았고 대장동 일당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여러 가지 의혹의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것 같고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실장이었잖아요. 친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고 최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대독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상적인 사실 만남이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경선 그 첨예했던 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유동규 통해서 따로 만났다, 뭔가 모종의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에서도 좀 더 강성인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 팬덤들 모이는 사이트, 트위터 상에서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소위 친문 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윤건영 의원이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대선 주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후가라고 할까요? 윤건영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친문 팬덤의 약간의 분화는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타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년 그때 대선 경선 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사람을 이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 좌파 이런 딱지와 또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가장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삶 세상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 전남북 우리 국민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랬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기가 없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을 좀 끌어들여서 그들의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명수 대변인. 예전 영상인데요. 저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야 당대표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 1,600만 표를 받은 유력한 후보였지만 저 때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대세였죠. 네. 당내 경선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으니까요. 추격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매서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거 좀 과했다는 사과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문 지지자의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또 받아들이고 지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 유동규 씨에게 잠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분이 약간 좀 허언증이랄지 과장된 표현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은 지금 범죄 혐의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뭐 자기가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과시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경기관광공사 사장할 때 국정상황실장 만나서 저런 프로젝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대1로 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같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과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일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보고하느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캠프에 그렇게 실세겠습니까? 캠프에도 없었는데 없었다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 비선으로 움직였다고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도됐습니다만 뭐 자기가 법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물어봅니다. 그럼 캠프에 그렇게 인재를 찾고 다녔다고 하니까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고 얘기했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진술을 토대로 저희가 보도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이제 뭐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